예, 안녕하세요. 오전에 키노트 세션에도 잠깐 데모 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이 저는 기술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 서버, 시스템 센터, 그리고 그걸 이용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네 번째 세션, 키노트부터 해서 네 번째 세션이라서 상당히 힘드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인 거는 제일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불안한 거는 아마 여태까지 세션 중에서는 제일 기술적인 세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세미나에서 감히 이제 참석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질문해봐도 손 들어주시는 분 거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참석하신데 데이터 센터의 기술 쪽에 대해서 나는 관심 있고 그 분야에 내가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계시는 분은 좀 한번 얼마쯤 되시는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다. 나는 데이터 센터 쪽 기술하고 무관하고 뭐 컨슈머 쪽이나 PC나 이런 거하고 뭐 이런 것만 하지 서버 쪽에 나는 전혀 관심 없다. 이런 분 계시면 뭐 손 들어주시면 예, 제가 발표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 살짝 들어갔다는. 그럼 전부 다 서버 쪽의 기술하고 데이터 센터 쪽의 기술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무척 어렵게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농담이고,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나 그다음 윈도우즈 8보다는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픽은 윈도우 서버 2012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끔 된, 무료는 아니죠. 예, 일단 그렇게 된 상태인데요. 좀 기네요. 너무 길어. 이거 좀 제 발표할 동안 좀 줄여주시고요. 너무 길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윈도우 서버 2012가 이번 타픽의 주제인데, 윈도우 서버 좋습니다. 빠릅니다. 기능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하이 레벨에서 하게 되면 저를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좀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금 트랙 세션이 비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윈도우 서버 2012는 클라우드를 위한 OS로 나왔는데 이거 자체는 클라우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션이 클라우드 세션에 있으면서도 약간 클라우드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면 사실 인더스트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매니지먼트 쪽의 시장입니다. 클라우드는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쪽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벤더가 클라우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IBM, HP, 뭐 델, 뭐 이런 쪽에서는 하이퍼바이저 안 만듭니다. 가상화 엔진 안 만들지만 BMC나 뭐 CA나 다 클라우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클라우드는 관리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시스템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데모를 첫 키노트 세션에도 제가 데모를 시스템 센터를 위주로 해서 데모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가상화는 뭐냐? 사실 미국의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Technology에서 클라우드란 뭐냐? 5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네트워크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자원 공유, 그 다음에 탄력성,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그리고 사용량 기반 과금. 이 5가지가 들어가면 그때서야 이건 클라우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예, 거기에 가상화는 필수 요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윈도우즈 에저의 SQL을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지금도 제공을 하고 있죠. 이름을 저희들이 바꿨는데 SQL 에저란 말을 없애고 윈도우즈 에저로 다 통합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DB는 가상화에서 돌지 않습니다. 예, 굳이 가상화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는 클라우드의 사실 필수는 아니고 선택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가상화는 현실적에서 최고의 클라우드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윈도우 서버 2012가 클라우드를 지향한다는 얘기는 가상화 플러스 클라우드를 위한 기능을 더 집어넣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윈도우 서버 2012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가 어떤 목적으로 설계되고 제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하이 레벨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RDP라는 거는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 원격 접근 데스크탑이 아니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Rapid Deployment Progr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 딱 어제 나왔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러죠. 야, 갓 나온 OS를 막 써서 장애 생기면 어떡하니? 한참 뭐 누구 써서 다 장애 발생하고 그거 다 제거된 뭐 하피스나 이런 것들 나온 다음에 써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다 하죠. 예.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RDP라는 걸 하는 거고요. 전 세계 200여 고객 이상, 그리고 이 고객들은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정도의 고객들하고 해서 프로덕션에 제품이 나오기 전에 윈도우 서버를 적용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구축 비용이라든지 각종 기술 지원 비용, 그리고 프리 릴리스 버전이지만 베타 버전 가지고 프로덕션을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다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200여 개 넘는 고객들하고 저희 윈도우 서버 2021을 프로덕션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이 이 기능들은 정말 사용해보니까 좋다라고 한 9가지를 많이 뽑았는데요. 그래서 그 9가지를 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데모를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윈도우 서버 2012는 200여 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이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지만 여태까지 나온 기능 개선 중에서는 가장 격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기능 개선이라는 것이 엄청난 그런 OS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한 한 그 설명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윈도우 서버 이거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멀티 디바이스, 뉴 앱, 웹이냐, HTML5냐, 앱이냐, 그런 식으로 싸움도 하겠지만 새로운 디바이스 나와서 새로운 앱이 나왔고 새로운 앱이 나오고 새로운 디바이스 나오니까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도 좀 개발되어야 되겠고 이러니까 데이터가 폭증을 하고 데이터 폭증하는 걸 또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 모든 트렌드는 요즘엔 다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런 트렌드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멀티코어의 엄청난 10코어, 12코어까지 지금 한 소켓에 나오고 소켓 2개만 꼽아도 요즘에는 24코어까지 서버들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모리도 엄청나게 꼽아대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표준 서버는 192기가, 256기가의 메모리를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멀티코어 메모리 밀도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스토리지도 SSD니 뭐니 해서 디스크 IOPS가 과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형태로 나오고 비용도 떨어지지만 새로 나온 비용은 또 SSD 같은 것들은 또 고가여서 결론적으로 스토리지 비용은 항상 적게 들어가진 않고 항상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고 네트워크도 텐지를 이제 많이 쓰고 텐지를 넘어서서 메자닌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네트워크 처리 기술을 CPU가 처리하지 않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직접 처리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또 가상화 레벨을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서 맨 첫 세션에 그랬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기능이 필요로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제품을 내놓는 회사라기보다는 기존에도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구글이 워낙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온라인 서비스의 최고는 구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을지 분들이 모르는데 구글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했고 현재 웹메일 많이 쓰는 야후, 지메일, 저희의 핫메일이 있는데 전 세계상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가진 것은 핫메일입니다. 현재도 3억 몇천만 사용자가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을 접근하는 가장 대규모의 사이트고요. 지메일은 한 2억대 그 사용자 수를 가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12는 고객들도 사용하지만 저희 서비스 부문에서도 애저든 그 다음에 내부 서비스든 대고객 서비스든 다 사용을 하고 고객들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의 피드백을 들어서 윈도우 서버 2012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는 2012는 이 4가지의 그 토픽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가상화를 넘어 클라우드, 가상화에 엄청난 기능 개선을 하고 그 다음 가상화 이상의 기능을 넣어서 클라우드 OS로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서버의 성능을 단순하게 하나의 서버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따 데모로도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그 여러 서버들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OS가 지원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앞에서 하드웨어가, CPU가, 메모리가,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OS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기능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윈도우 서버 2012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건 역시 그래도 웹입니다. 그래서 IIS 같은 쪽의 기능들을 훨씬 더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식 작업 스타일은 VDI라든지 이런 원격 접근에 대해서 기존보다는 엄청나게 다른 편리함과 강력한 성능으로 저비용으로 VDI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윈도우 서버 2012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이 클라우드 쪽에서 IT의 요구사항들을 가상화 쪽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성능하고 확장성, 클라우드 쪽에서 이렇게 세 가지 쪽으로 나누어서 기능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에서 맨 뒤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지만 기존에 10년 넘게 가상화 쪽을 해왔고 그 다음에 가상화 쪽 시장을 많은 부분 한 50%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VMware의 모든 기능을 윈도우 서버 2012엔 다 담고 플러스 알파로 기능을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가상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윈도우 서버 2012 내놨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나 확장성 면에서도 전 세계 최고의 가상화 엔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정도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윈도우 서버 2012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딱 두 가지 클라우드를 얘기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엮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윈도우 서버 2012하고 시스템 센터 2012의 서비스 팩 1이 나오면 하나가 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마이크로소프트는 외국 회사고 여기에 뭐 국내 데이터 서버나 서비스를 옮기긴 좀 그렇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호스터들입니다. 바로 호스터들이 윈도우 서버 2012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듯이 윈도우 서버 2012하고 시스템 센터 2012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게고 그거를 국내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면 아까 첫 번째 데모에서 보였듯이 가상 머신을 기업 내에서 유치하다가 그 가상 머신을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길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안 좋다 그러면 국내 다른 호스터 서비스 이런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그룹이면 SDS에서 어떤 클라우드를 운영한다. 삼성그룹을 위한 클라우드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가상 머신들이 삼성전자에서 있다가 삼성그룹의 데이터 센터에 있다가 또는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할 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애저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저희들이 윈도우 서버 2012가 노리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는 것.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데모로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토리지 하면 무조건 센을 생각하고 센을 생각하면 몇 천만 원은 가장 쬐그만 박스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윈도우 서버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에서 미들급까지 정도의 센은 윈도우 서버로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파일 서버 클러스터 이것도 뒤에서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이피션시도 역시 데모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쪽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윈도우즈 애저에서 개발한 앱을 윈도우 서버 2012에서 돌릴 수 있고 윈도우 서버 2012에서 개발한 앱을 다른 클라우드 쪽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췄고요. 그 다음에 IIS에 대한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24개 코어가 되는데 웹서버가 24개 코어를 기존에는 활용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드웨어의 발전을 쫓아갈 수 있는 웹 서비스 능력을 갖췄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오픈 웹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마 뭐 2008년 이전부터는 리눅스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전략적인 경쟁자로 생각을 해왔지만 지금은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리눅스나 오픈소스는 저희는 중립적인 적으로 보고요. 구글이나 뭐 시스코, 애플, VM웨어 이런 그 기업들을 저희들이 전략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고 이쪽하고 계속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윈도우 서버 2012는 VM웨어하고 죽자사자 두 기업이 끝장날 때까지는 아마 경쟁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VDI 쪽이고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VDI를 되게 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로컬에서 쓰는 그런 기능, 그 익스피리언스를 리모트에서도 동일하게 쓰일 수 있는 리모트 FX를 제공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엔 그 소개는 자세히 안 했지만
동적 액세스 제어 같은 기능들이 윈도우 서버 2012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쪽에서 적용되기가 좋은 것이 파일에 대한 접근 제어는 사실 OS의 기본으로 수십 년 전부터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파일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누가 접근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다 관리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적 액세스 제거, 저희 다이내믹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아예 폴더를 딱 태깅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파이낸스 폴더에 1급 기밀이라는 폴더를 막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어떤 파일이 저장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는 디바이스나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 통제가 동적으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안 관리에 유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또 선호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9가지 중에 제가 그 뒤에 쪽에 있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은 기능인 거고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11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200개 넘는 고객이 얼리 디플로이먼트 프로그램 RDP라고 하는 것에서 가입해서 했고요. 상당히 그 많은 곳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어니까요. 바로 그거를 한글로 제대로 어감을 살려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쪽 그 마케팅 팀에서 한 걸 넣었습니다. 일단 요는 여태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OS 내놓는다고 할 때 뭐 별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것만 빼고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12 내놓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JD넷이나 뭐 IDC, 뭐 컴퓨터 월드라든지 유명한 IT 쪽에서 전부 다 요번에 정말 엄청난 제품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2000, 2003, 2008 하고 지금 2012는 너무나 많은 다른 기능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넘는 그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9개를 뽑았는데 그 9개는 정말 중요한 기능도 많이 그 9개는 들어가지 않아서 상당히 좀 누락된 것이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 아쉬운데 뭐 데이터 디듭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DP에 그 200개 넘는 기업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기업들 중에 일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는 KT, SKT, 그 다음에 넥슨 그리고 또 몇 개 기업들이 RDP, Early Adoption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덕션에 윈도우 서버 2012가 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전부터 저희 쪽 서비스 조직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써보고 좋다라고 하는 기능들을 제가 9가지를 나열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버 매니저인데요. 뭐 자세한 내용 보실 필요 없고 나중에 가서 보시라고 좀 자세하게 적었고요. 요는 이겁니다. 한 대의 서버에서 이제 다수의 서버, 도대체 서버가 몇 대가 우리 인프라에 있는 거야? 그 몇 대의 서버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어떤 역할을 하는 서버는 도대체 몇 대야? 그리고 그 역할들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바로 제공합니다. 2008에서 서버 매니저는 하나의 서버에 대한 상황을 보여줬지만 윈도우 서버 2012는 모든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데모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서버 설치할 때 한 3번 정도 엔터키 눌러야 됩니다. 패스워드 한번 넣고 그러면 OS가 설치가 무척 빨리 되죠. 과거에 비해서 엄청 빨리 됩니다. 뭐 한 15분 뭐 이 정도면 뚝딱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몇 번 누르면 되는데 키보드 몇 번 이렇게 그냥 딱 엔터만 선택 사항도 없으니까 엔터만 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창 하나만 딱 떠 있는 윈도우 서버가 설치됩니다. 윈도우 서버 2012에 기본으로 엔터만 설치하면 바로 서버 코어 모드가 딱 설치돼서 설치가 끝난 다음엔 커맨드 프롬프트 딱 하나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실 게 있고요. 설치할 때 키보드를 한번 왼쪽으로 내려줘서 나는 풀로 설치하겠다 라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당황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12는 이제 하나의 서버 관리를 위한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커맨드 우선순위로 리눅스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2008 R2 때에도 그랬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명령어들을 저희 윈도우 서버 2012에 넣었고요. 2012에서는 사실 GUI를 거의 안 써도 커맨드만 알고 있으면 쫙 해서 다 그런 것들이 지원됩니다. 근데 과거에 수십 년간의 윈도우즈 서버 관리자들은 당황해합니다. 윈도우 서버 코어에 대해서 당황하기 때문에 이번에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하나 내놨습니다. 관리하기 위한 건 다 UI로 제공을 해줍니다. 단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그 보안에 위협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매니지먼트 콘솔이라든지 서버 매니저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예전에 2008 R2 때는 설치할 때 딱 정해야 됩니다. 나는 코어로 설치할 거야 아니면 풀로 설치할 거야. 그리고 바꾸려고 하면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객들이 많이 불만을 했던 거고요.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파워쉘 명령을 통하거나 또는 UI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 시간이 돼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코어에서 풀로 왔다가 뭐 작업이 끝나면 다시 서비스 모드 할 때는 코어로 들어가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리지 스페이스라는 말들 이제 스토리지 스페이스 처음에 들으면 저장 공간 근데 저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스크가 많이 꼽혀 있는 박스를 딱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센이구나, 비싼 장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잘 못 보고 그렇게 사용 용도가 없어 그런데 JBOS이라는 아마 단어를 아실 겁니다. Just bunch of disk. 그냥 센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어떤 박스에 들어가서 디스크가 잔뜩 꼽혀 있는데 이 박스는 센의 기능은 전혀 없고요. 레이드 기능은 전혀 없고요. 그냥 디스크 하나하나씩 다 따로따로 도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즉 캐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기업에서 쓸 일이 없죠. 왜냐하면 고가용성인 레이드 지원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씬 프로비저닝 이런 다이나믹 디스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원 안 되니까 보통의 기업 환경에서는 볼 일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디스크만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이 디스크를 윈도우 서버 2012에 연결하면 센이 됩니다. 그래서 씬 프로비저닝에 미러링에 레이드 0, 1, 5, 10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고 그런 장비를 두 개를 따로 연결을 하면 미러를 구성할 때 별다른 디바이스에 미러 디바이스를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쓸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면서 퍼포먼스는 윈도우 서버라고 해서 잡아먹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센을 비싸게 몇천만 원 주고 살 게 아니라 그런 디스크 박스하고 윈도우 서버 20을 이용하면 충분히 기업이 원하는 중간에서 로우엔드에서 미들급의 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NIC 티밍이 이번에 윈도우 서버 2012에 들어왔고요. 기존에는 네트워크 두 개를 꼭 뽑아가지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하나 죽더라도 서비스가 전혀 문제가 없게 되게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답은 HP 서버한테 문의하시고 인텔 NIC를 만든 쪽에 문의해서 거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원을 안 합니다 라고 한 게 오피셜하게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 고객들이 불만을 정말 많이 제기를 하셨죠.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NIC 티밍을 OS 자체에서 제공하고요. OS 자체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브로케이드 NIC를 쓰고 인텔 NIC를 한 서버에 쓰더라도 옛날에는 NIC를 묶을 수 없는 환경인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저희 쪽에서 32개까지를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할 수 있는 NIC 티밍을 인박스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상화 환경을 쓸 수 있고 그냥 OS 환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HP라든지 인텔이라든지 NIC를 만드는 벤더에서는 윈도우즈를 위한 티밍 드라이버는 안 만들겠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벌써 몇 개에서는 이제부터는 그 티밍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몇 개의 벤더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모를 보여주기 전에 마지막 기능인 IP 어드레스 매니지먼트입니다. IP 어드레스 매니지먼트는 DH 서버, DNS 서버, 도메인 컨트롤러,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파일 서버를 다 접근해가지고 IP에 대한 정보를 쫙 다 가져와서 이거에 대한 리포트를 해주고 IP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 DHCP가 상당히 좋고 유용한데도 안 쓰는 이유는 보안팀이건 어디건 감사가 안 된다는 이슈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DHCP나 이런 유연성을 살리면서 IP 어드레스 매니지먼트 기능을 쓰면 도대체 IP가 누가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리포팅을 하고
익스포트를 해서 XML 쪽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가 어떤 IP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 특히나 이 환경이 좋은 거는 원격 접근 사용자들에 대한 시나리오에서 좋죠. 원격 접근 사용자들은 분명히 다이내믹하게 IP를 받는데 이 IP 어드레스 매니지먼트 툴을 통해서 보면 언제 어느 사용자가 접근해서 IP를 뭘 부여받았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트레이싱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인박스로 제공하는 게 윈도우 서버 2012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능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실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 파워포인트 제 오피스 2013부터는 그 슬라이드 모드로 하면 무조건 이쪽에는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내버리고 제 쪽에는 예, 그 슬라이드 노트를 보여줘가지고 예, 제가 화면을 전환했는데 안 보였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시는 것이 서버 관리자입니다. 보시면 전체 서버가 지금 몇 대가 있고 그 서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서티피케이트 서비스, 도메인 서비스, DHCP, DNS, 그 다음에 하이퍼V 가상화 서버로 사용되고 있는 서버는 몇 개고 웹 서버로 사용되고 있는 서버는 몇 개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1024-768 해상도를 제공해 가지고 되게 크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제 화면 해상도가 좋은 회사의 그런 모니터로 보면 딱 하나의 화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몇 대의 서버가 어떤 역할을 들어가고 있고 그 역할에 몇 대가 되어 있고 거기서 빨간색으로 뜬 거는 지금 여기서 관리자가 좀 봐야 될 이벤트가 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윈도우 서버 매니저에서 개선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보여주는 것만 바뀌었냐라고 하면 실제로 윈도우 서버는 2008때부터는 아무런 역할도 이네이블 되지 않고서 나옵니다. 보안상의 이슈 때문에 가능하면 필요한 기능은 관리자들이 직접 켜서 사용하게끔 나오지 바이 디폴트로 기능들을 이네이블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네, 이제 서버 매니저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설치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떤 그 콘솔로 설치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화면이 보여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상화 서버를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대의 서버에 지금 원격 데스크탑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해상도가 바뀌다 보니까 전체 화면으로 선택이 안 돼 있어서 예, 지금 보시면 가상 서버에 물리적 서버에 연결해서 여기에 지금 많은 가상 머신들이 돌고 있는 그런 서버인데요. 보시면 어디를 봐도 아무런 메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지먼트 콘솔을 실행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도스 프롬프트 커맨드 명령어나 파워쉘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하나의 서버에는 제가 관리만 UI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 모드로 이네이블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버 매니저가 이렇게 보시는 거가 보일 수 있고요. 서버 매니저를 내리면 역시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MMC,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지먼트 콘솔을 열면 이거는 UI로 열리고 다양한 스냅인을 이용해서 콘솔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익스플로러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예, 이런 명령어는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관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스토리지 스페이스 기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값비싼 센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한번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파일 및 저장소 서비스 쪽에 서비스 저장소 풀이란 말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장소 풀을 보면 실제 여기에
이 서버에 장착되어 있는 실제 디스크, 피지컬 디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6개의 물리적 디스크가 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윈도우 서버에서 보면 그럼 디스크 DEFGHI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이내믹 디스크로 6개를 하나로 묶어 쓸 수까지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이드 0나 1 구성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런 제한점은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센처럼 동일하게 쓸 수 있겠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스토리지 풀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새 저장소 풀을 만들고, 이 6개의 디스크를 하나의 그 스토리지 풀로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디스크를 이제 센처럼 활용을 하겠다라고 스토리지 풀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스토리지 풀 상에서 이제 원하는 물리적 디스크를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센에서 런을 만들듯이 그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가상 디스크를 저장소 풀에서 가상 디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1TB 6개 물리적 디스크를 연결했는데요. 이 저장소 풀에서는 그런 거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로 디스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빅 디스크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고요. 빅 디스크를 만들 때 레이아웃은 심플은 레이드 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러는 레이드 1 또는 레이드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디스크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미러를 하게 되면 레이드 10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패러티는 레이드 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 설정은 지금 미러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카피를 할 것이냐고 묻는 건데요. 단지 그 2웨이 미러뿐만 아니라 3웨이 미러까지 제공해서 지금 6개의 디스크 중에 2개가 동시에 나가도 그 기능들을 데이터들을 복원할 수 있게끔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은 씬으로 할 것인지 그냥 물리적으로 꽉 지금 현재 다 사용하게 할 것인지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일단 씬으로 한 다음에 용량을 1페타바이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순식간에 1페타바이트의 그런 버추얼 디스크가 만들어집니다. 이 버추얼 디스크는 가상 머신이 사용하는 VHD하고는 틀리고요. 그 물리적인 서버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매니지먼트, 이거는 뭐 윈도우 서버에서 고정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윈도우 서버에서는 밑단에 6개의 1TB 디스크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만든 가상의 디스크 1페타바이트를 오늘 기본적인 디스크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스토리 스페이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음대로 볼륨을 잡아서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 SMB의 공유 디스크나 또는 가상 하이퍼브의 가상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6TB의 디스크 실제 사용 공간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계속 디스크를, 물리적 디스크를 꽂고 그 저장소 풀에 추가하면 윈도우즈에서 알아서 그 물리적 디스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센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윈도우 서버에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리면 네트워크 팀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용 안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트워크 티밍 하는 것도 무척 심플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2개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지금 2개가 있는데요. 이 2개를 그냥 선택을 하고 티밍을 새 팀에 추가하겠다 하고 팀 이름은 팀1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고 티밍을 하게 되면 이 2개의 인터페이스가 지금 묶이면서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한 건데요. 이 끊어지면서 2개의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이 운영체제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프레시를 하겠고요. 리프레시하면 그 2개의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사라지고 NIC팀 사용해서 팀1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드 밸런싱도 가능하고 1GBps 네트워크 이 2개가 NIC팀이 되면 2GBps 네트워크에 밴드위스도 나오고, 또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NIC가 죽었을 때 그래도 서비스는 1GBps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고가용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1차 데모를 잠시 쳤고요. 그 다음에 뒤에 후반부 기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앞서서 기능들 중에 5가지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4가지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4가지 기능들은 특히나 가상화 환경하고 클라우드 환경하고 많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SMB3라고 했는데요. 심플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윈도우 쓸 때 네트워크 공유입니다. 네트워크 공유인데 여태까지의 네트워크 공유는 파일 서버로 쓰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파일 공유하기 위한 용도 이 이상 이하도 아니었죠. 근데 SMB3는 윈도우 서버 2012에 들어오면서 그 역할을 확 바꿉니다. 목표는 센하고 역시 또 경쟁하는 겁니다. NAS의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센과 같은 하이 밴드위스의 로우 레이턴시의 고가용성의 멀티 채널의 이 모든 것들을 이 SMB3는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SMB 멀티 채널을 하게 되면 2개의 네트워크가 꼽혀 있기만 하면 네트워크 티밍을 해서 그렇게 고가용성이나 대역폭을 늘릴 수도 있지만 윈도우 서버 2012는 2개의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그걸 풀리 활용해서 다른 쪽에 파일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2GB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데모로도 보시겠지만 파일 전송할 때 갑자기 모든 밴드위스를 다 차지하면서 파일을 보내는 그런 멀티 채널 기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SMB 다이렉트는 RDMA, DMA라는 기술은 아마 서버들 하시면 많이 아실 텐데요.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I/O 할 때 CPU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DMA라는 기술이 서버 차원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PC단에도 그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RDMA라는 것은 다른 서버들 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CPU 간섭 없이 메모리에 데이터를 올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로우 레이턴시를 보일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시나리오는 SMB3를 이용해서 이제 하이퍼V에 가상화층의 가상 디스크를 여기다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상 서버에 대한 스토리지 공간으로도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퍼V 서버가 이 파일 서버를 통해 가지고 가상 머신을 운영하다가 이 파일 서버가 죽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여기 있는 VM들은 다 블루 스크린이 떠야 됩니다. 갑자기 디스크 I/O가 중단됐기 때문에. 근데 새로 나온 SMB3에서는 이 파일 서버가 죽더라도 이 서버들은 잠깐 멈칫하다가 바로 다른 서버에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연결이 돼서 VM이나 사용자들이나 전혀 간섭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워드 파일을 비유하자면 옛날에 파일 서버가 죽었으면 그 워드 문서가 끊기고 다시 워드 문서를 열어야 되는데 이 SMB3를 쓰면 파일 서버가 죽더라도 워드 문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SMB3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데모를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설명만 하고 데모는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만 연결되어 있으면 가상 머신이 살아있는 채로 어느 서버로든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이거는 VM에서 VSP 5.0에서도 제공하지 못하다가 아마 9월 11일 날 저희보다 일주일 뒤에 나올 VSP 5.1에서 지원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마이크로소프트가 VM을 한참 뒤서서 바라보던 상황이라면 이제는 일주일이더라도 이 기능은 앞섰고요. 그리고 몇 가지 다른 기술들은 아직도 VM웨어 VSP 5.1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이고요. 같은 물리적인 서버에 코카콜라에서 쓰는 서버하고 펩시콜라에서 쓰는 서버를 같은 물리적인 서버에 넣고 같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쓰더라도 두 서버 간에는 전혀 통신할 수 없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은 VLAN 쓰면 되겠지라고 하시겠지만 VLAN은 정말 관리하기가 힘든 거고 스케일러비티도 4095개밖에 안 되는데 이 하이퍼바이전에서 아마 요즘에 유행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는 그런 용어들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기술을 벌써 프로덕트에 녹여서 윈도우 서버 2012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연성하고 보안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가 설명이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데모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고요. 뒷장은 비교표입니다. 아마 다른 여태까지 가상화 기술을 보셨다면 이런 비교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상당히, 그리고 vSphere는 지금 5.0대로 되어 있지만 5.1대가 되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윈도우 서버 2012는 VMware처럼 돈을 추가로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그냥 윈도우 서버를 가지고 계시면 정말 막강한 가상화 기능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대비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 비교 마지막으로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요. 예전에 5.0 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 차이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VMware가 났고요. 지금 오늘 윈도우 서버 2012 말씀드리면서 VMware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VMware가 이런 가격 체계를 고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5.1 때는 그 차가 한 5배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여전히 VMware는 고비용의 그런 가상화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에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기술이 들어있고 그 운영체제가 그걸 인지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의 저비용의 클라우드 및 가상화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시계를 켜놓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 관리를 못해서 데모를 중간에 못 보여드린 건 좀 안타깝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한 데모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